안녕하세요. 오늘 피행 강의 주제는 건축비 절감 계획,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건축비 절감 계획은 참 중요하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경제적으로 잘 플래닝해서 시행착오 겪지 않고 건축을 완성하는 거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건축비 절감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쭉 이제 한번 살펴보겠는데, 한번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종합해서 건축비가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큰 아이템 몇 개만 이렇게 줄여가지고 건축비가 절감되는 효과는 미비해요. 건축비 절감은 전체와 맞물려서 건축비가 이렇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특히 교회 건축은 건축비 구성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골조공사예요. 골조공사비가 다른 일반 건물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왜 높냐 하면 교회는 특수구조고 두 번째는 본당 안에 기둥이 없죠? 기둥이 없다 보니까 구조 방식에 비용이 많이 증대가 돼요. 건축비 절감은 그 골조공사비인데, 기둥과 기둥 사이에 기둥이 없다 보니까 건축물을 지탱하고 있는 그 보나, 그 다음에 기둥의 크기나 이 벽 두께나 이런 거가 커져요. 커진다는 것은 건축비에 물량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비가 많이 늘어나요. 예를 들면 최근에 우리가 설계해서 입찰을 받는데 건축비가 의외로 많이 나온 교회의 예를 잠깐 들어서 왜 이럴 경우에는 건축비가 많이 나오는지를 조금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본당이 지하에 있는 교회, 본당이 지하로 간 교회는 건축비가 본당이 지상에 있는 교회보다 한 1.5배 정도는 건축비가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회에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본당을 어디에 둘 거냐 고민을 할 때에 지상이 좋다, 지하가 좋다 이런 개념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축비는 어떠한 영향을 줄까, 이걸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본당이 지하에 가면 왜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기둥이 없죠. 가시선 때문에. 그러니까 본당 안에는 기둥이 없어요. 내부에는. 그럼 지하에 본당이 가면 본당 안에 기둥이 없다 보니까 맨 벽 쪽에 외곽 쪽으로 기둥이 쭉 세워지게 되죠. 그럼 지상층은 어떻게 돼요? 지상층도 보가 커지겠죠. 왜냐하면 지상층도 안에는 기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둥이라는 거는 지하에 없다가 지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기둥은 밑에서부터 지하부터 지상까지 쭉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야 힘을 받기 때문에 지하에 없던 기둥이 지상에 막 오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당이 밑에 갔다라는 얘기는 뭘 말하냐면 지상에도 건물 안에는 기둥이 없는 구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지상층 전부가 특수구조가 되고 보 크기가 엄청 커집니다. 다 건축비 상승 요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교회는 제주도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이 교회는 건축비가 엄청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많은 또 리뷰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건축비만 많이 상승이 되느냐? 아닙니다. 지하에 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인공 환기를 해야 되죠. 기계식 환기. 그러니까 설비, 냉난방, 환기 공사 비용이 또 많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지하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하수가 온다든지 지하에 습기가 차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벽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바닥에도 배수판을 깔아야 되고, 이게 다 건축비라는 거죠. 근데 예배 분위기와 예배 환경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장마철이나 겨울에는 습기가 많이 차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는 굉장히 아주 냄새도 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걸 없애기 위해서 또 환기를 해야 되고,
이런 전열 교환기를 뭐 시스템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건축비 상승 요인이 돼요. 그래서 지하에 본당을 두는 거는 큰 뭐 좌석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지상으로 올려야 되겠다. 그럼 지하부터 지상의 본당이 예를 들어 2층, 3층에 가든 4층, 5층에 가든지 그 밑에까지, 본당 밑에까지는 건물 내부에, 건물 안에 기둥이 세울 수 있잖아요. 건축비가 줄죠. 왜냐하면 보호 사이즈나 기둥 사이즈나 벽체 사이즈가 이렇게 주니까 구조 물량이 확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본당을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건축비 상승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한번 건축비 절감 계획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있는지 우리가 큰 틀에서 잠깐 살펴보고 세부적으로 살펴볼게요. 첫째는 외벽에 불필요한 장식이나 이런 걸 없애야 돼요. 왜냐면 그거는 기능도 아니고 면적도 아니고 단순히 그 모양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그게. 이런 것들은 단순화시키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건축의 그 방금 말씀드렸던 그 구조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철골 방식, 그 다음에 포스트 텐션 방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철골 공사비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진동이 와요. 이렇게 울림이. 우리 육교 건널 때 보면 휘청휘청하죠, 다리가. 그게 이제 진동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동하중이 많아요. 찬양하고 막 율동하고 이러면 그 이동하중이라 그러는데, 철골에는 그게 대응이 약합니다. 취약합니다. 그래서 철골 구조보다는 요즘 이제 나온 구조가 PT 구조라 그래서 포스트 텐션 구조예요. 그 보 안에 강선을 넣어서 양쪽에서 이렇게 텐션을 줘가지고 구조 방식이 아주 그 강성이 아주 그 월등한 구조고 내진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외형 자재를 어떻게 쓸 거냐. 도로변이나 주 정면에는 좀 경제적인 것보다는 모양을 위해서, 포인트를 위해서 하지만 그 이외의 여면, 배면이나 좌우 측면, 별로 그래 대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좀 경제적인 재료를 써야 되고, 건물 내부는 뭐 이렇게 많이 갖다 붙이고 장식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칼라로 연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재들이 많이 파쇄되지 않게 모듈로로 설계를 해버리면은 자재의 그 절감을 많이 하죠. 과거 1980년대에 우리나라가 그 주택공사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부 주도로 아파트를 졌는데 그때는 그 주택이 전부 모듈라 설계를 했어요. 3의 비율로 가요. 화장실이 1.5, 1.8, 2.1, 2.7, 2.4 이렇게 3의 비율로. 그리고 자재도 30cm 단위로 나갔죠. 비율이 그대로 뚝뚝 맞아 가니까 코너 부위를 이렇게 자재를 절단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게 이제 모듈러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에 토목공사를 할 때 그 흙막이 공법, 이런 것도 좀 토목 설계를 잘해서 불필요한 가시설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교회 건축의 건축비 절감의 그 과정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설계자에게 먼저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이 정도 금액이다. 가급적 설계를 이 금액에 좀 맞춤식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야 되고, 뭐 그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으면 그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금액을 가이드라인을 주고 설계자는 그 범주 내에서 설계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중간 설계가 나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에 어느 정도 이게 맞느냐라는가를 한번 피드백을 해서 중간에 금액을 한번 점검을 하고 최종 도면을 작성하는 겁니다. 막상 작성해서 입찰을 해보면 건설회사들이 교회에 제출하는 견적의 금액은 그래도 높아요. 이분들은 뭐 처음에 그렇게 절감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한 2개 업체 정도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V를 하거든요. V. 절감 단계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부의 내용은 뭐냐면 그 우선 협상 대상자 시공사에게 설계 내용을 토대로 한번 검토를 해달라. 절감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분들이 공법이나 그다음에 자재의 내용이나 이런 거를 좀 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공사비가 10억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하니까 뭐 8억이 들어갑니다. 9억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절감 금액을 가지고 오죠. 그럼 그거를 설계자와 다시 협의를 해서 준공 내는데 어려움이 없고 구조나 안전에 어려움이 없는 범주 내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금액을 확정해 나가는 단계. 이게 이제 부의 단계라 그래요. 그걸 거쳐서 최종 공사비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비 부의 단계도 시간을 차분하게 가지고 많은 그 시간을 투자하면 많은 건축비가 거품이 또 좀 빠질 수 있거든요. 이런 단계를 통해서 건축비 조정이 됩니다. 이제 세부적인 항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뒷장에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는 전체적인 건축비 절감에 대한 그 흐름을 봤고, 이제 자세하게 한 단계별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은,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위들은 많아요.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좀 눈여겨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은, 우리가 도심지를 가다 보면 교회 건축이 이렇게 이제 진행되어지고 건축되어진 걸 보면, 어떤 교회 가보면 불필요한 장식이 많죠. 가벽, 구조물, 그 면적이 없이 어떤 모양을 내기 위해서 막 해놓은 것들 있죠. 지붕의 차양, 뭐 이런 것들을 막 해놨잖아요. 그게 건축비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런 거는 없애야 돼요. 그 불필요한 장식물, 가벽, 뭐 구조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없애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많은 효과를 내지 않아요. 복잡해 보이고, 조잡해 보이고, 잡다해 보이고 그래요. 종교 건축은 그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필요한 장식이나 이런 거는 많이 삭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건축의 구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교회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길죠. 왜냐하면 본당 안에 기둥이 있으면 가시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에 붙들고 있는 구조물을 우리가 보라 그러거든요. 보. 그래서 이 보를 그 보가 길어지면 보 크기가 굉장히 커져요. 이것이 이제 구조 비용의 상승 요인이 되죠. 그래서 보통 과거에는 철골 구조로 건축 구조 방식을 채택했는데 철골이 교회 건축 구조에서는 조금 좀 안 좋은 것이 뭐냐면 진동이 옵니다. 철골은. 우리가 고가 육교 이렇게 지날 때 약간 출렁출렁하죠. 교회는 뭐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동하중이라 그래가지고 이동하중이 많은 구조거든요. 그때 이제 진동이 와요. 철골 구조는. 그럼 그 진동이 외벽으로 전달이 돼서 외벽에 미세한 크랙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 봐도 안 좋기 때문에 요즘 쓰여지고 있는 건축의 구조 방식은 포스트 텐션 구조를 많이 씁니다. 이것은 무진동 구조고 내진 구조고 철골 공사에 비해서 약 골조 공사 비용으로 본다면 약 한 5에서 6% 정도가 절감이 돼요. 이 공법이. 그 대신 구조는 아주 강성 구조입니다. 이 포스트 텐션은 어떤 방법이냐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보 안에 콘크리트를 탓을 하기 전에 PC선, 강선이라 그래요. 강선을 쭉 넣어가지고 뭐 위로 5개, 아래로 6개 뭐 이렇게 쭉 넣은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동시에 이것을 양 끝에서 쪼아주면 그 보가 굉장히 강성이 강한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콘크리트가 강화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우리가 인천공항 가다 보면 바다 위에 그 떠 있는 육교 있죠. 그 육교가 그냥 물 위에 떠 있잖아요. 이 현수교라 그러는데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다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 이 P시선입니다. 강선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가 교회 건축에서는 이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외장 재료를 예를 들어서 정면이 이제 도로란 말이죠. 넓은 도로 쪽이 정면이 되죠. 이 정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의 얼굴이고 주 정면이기 때문에 좀 비용이 들더라도 디자인상으로 이렇게 연출을 할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는데 저쪽 배면이나 별로 시선이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그런 측면 같은 경우에는 색상만 잘 연출하고 소재의 그 외장 재료의 퀄리티는 좀 이렇게 단가가 낮은 재료를 이렇게 잘 선별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봤는데 그 측면과 배면에도 이렇게 돌을 갖다가 다 붙여놓은 교회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좀 건축비 면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컬러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연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내부에 있어서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급 소재를 써서 내부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상당히 좀 비합리적이에요. 컬러 연출을 가지고 내부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교회를 이따금씩 가서 이렇게 쭉 투어를 해보면 거의 그 페인트로 해서 마감이 끝나요. 우리처럼 뭐 거기에다 뭐 흡음재를 갖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뭐 무늬목을 갖다가 붙이고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컬러로. 그리고 왜냐하면 교육관이나 이런 공간은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대 쪽에 다양하게 배경이 연출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들로 연출을 하는 거죠. 심지어 본당도 최근에는 우리 국내 교회도 본당의 뒷면, 강단 뒷면의 연출이 컬러로 그냥 심플하게 많이 연출하고 있는데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과거처럼 거다 뭘 잔뜩 붙여가지고 연출하는 것보다는 색채에 의해서 건축비를 절감해 나가는 것이 좋고 또 천정도 굳이 뭐 이렇게 마감을 하는 것보다 노출 천장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우리가 스타벅스나 또 일부 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많은 노출 천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건축비 절감에 좋은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듈화 설계로 인한 재료 절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화장실이나 이렇게 타일을 붙이죠. 외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타일이 모서리 부분에서 이렇게 카팅이 돼서 잘리잖아요. 그게 왜 잘리냐면 이 재료라는 것은 모듈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30cm, 그 다음에 60cm, 뭐 45cm, 90cm 이렇게 비례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일 같은 거를 이렇게 파쇄가 되지 않게 화장실 안에 내부 크기를 모듈러로 설계를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1.5m, 그 다음에 뭐 1.8m, 2.1m, 2.4m 이렇게 비율로 가면 타일이 이렇게 파쇄되는 것이 거의 없죠. 이렇게 이것을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내부에도 이 석고보드 한 장이 예를 들어서 90cm에 1.5m다. 그러면 거기에 딱딱딱딱 맞게 내부 공간에 모듈러 설계를 하면 재료가 많이 세이빙이 돼요. 과거에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주택공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어질 때 주택은 전부 모듈러 설계를 아주 의무적으로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비 절감을 통해서 주택이 많이 공급되어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모듈러 설계의 유익성이죠. 다음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지하에 1, 2층 정도는 건축을 하죠. 주차장 확보 때문에. 근데 이 토목공사비가 건축비에 상당히 많은 부담 요인으로 돼요. 특히 흙을 파내기 위해서는 가시설을 설치하고 흙을 파내게 되죠. 이 가시설을 보통 보면 이제 H빔으로 쭉 돌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목재 널판을 쭉 끼워 넣으면서 굴토를 해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우측에 보이는 저것은 저거는 그 하나의 가시설이 이렇게 기성 제품이 이렇게 딱딱딱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쓰면 좀 건축비가 줄죠, 물량이. 좌측에 있는 것처럼 막 갖다가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조물화 되어서 나온 가시설물을 갖다 이렇게 탁탁 배치하는 경우인데,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주변에 땅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이 가시설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어스앙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와이어로 흙막이를 흙 안쪽으로 이렇게 쭉 집어넣어 가지고 흙막이를 지탱하는 공법이거든요. 이것은 건축비가 좀 많이 절감이 돼요. 그래서 땅이 넓을 때에는 이 어스앙카나 이런 공법도 굉장히 건축비 절감에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음, 기계, 전기, 위생, 설비 이런 것들의 경제적 시스템인데, 이런 부분들은 배관이 이렇게 많이 꺾이게 되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배관이 가급적 꺾이지 않게 수직적인, 그러니까 화장실 위치를 가급적 같은 위치에 수직적으로 배치한다든지, 또 화장실과 화장실이 한 층에서 멀리 떨어지게 배치하면 배관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배관을 단순화시키고, 이것은 나중에 유지관리비 면에서도 많이 유익이 돼요. 배관이 꺾이면 거기서 하자가 나거든요. 물이 가다 거기서 막히게 되니까. 그래서 설계를 할 때에 물을 쓰는 위치는 가급적이면 수직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조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보면 노출 천장과 건축 마감인데, 요즘은 본당도 노출 천정으로 많이 하죠. 특히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곳은 노출 천정 많이 합니다. 교육 공간도 뭐 중고등부 청년부실 같은 경우는 노출 천정을 하는데, 이 노출 천정은 사실은 1920년대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에 그쪽에서 철이 개발되면서 오히려 기계적인 미학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출을 의도적으로 연출시킨 그런 이제 디자인 유형입니다. 우리가 이제 디자인사적으로 보면 이걸 레이트 모더니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프랑스 파리에 가면 이제 뽕피드 센터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전부 배관을 다 노출시켜서 만든 작품인데 굉장히 미학적으로 우수하죠. 그런 것들의 잔재가 이 노출 천정인데, 이 노출을 하게 되면 배관이 지나가죠. 전기 배선, 위생 배관, 뭐 가스 배관, 스프링쿨러 배관 쭉 지나가잖아요. 그 배관을 약간의 어떤 칼라나 이런 걸로 연출을 하는 거죠. 그래 놓으면 천정이 오히려 미학적으로 아름답게 보이게 되죠. 아직 뭐 국내에선 그 정도까지 이 배관의 디자인을 한 적은 없는데, 교회를 노출 천정으로 할 때는 이런 디자인적인 거를 고려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조명 같은 경우도 노출 천정을 하게 되면 좀 조명 기구도 디자인이 있는 이런 다양한 이 형광등을 갖다 쭉 배치하면 너무 이제 안 좋아요. 그래서 조명 기구와 더불어서 연출할 때에 노출 천정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다음, 그래서 건축비 절감의 과정은, 설계 과정은 먼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건축 설계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 정도의 예산 범위에서 설계를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해야 되고, 그것이 없으면 설계자는 건축비에 대한 개념이 이제 모호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견적을 뽑아보면 교회는 평당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을 목표로 하는데 600만 원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설계를 또 다시 하든지 다 뜯어 고치든지 해야 돼요. 그럼 또 엄청난 시간이 가고 비용이 상승이 되죠. 그래서 반드시 건축비를 어느 정도 바운더리에서 설계를 좀 해달라는 소통이 필요하고, 근데 터무니없는 금액이 있죠. 요즘 이제 철근비가 올라서 뭐 500만 원 후반대, 550, 560만 이렇게 가는데 뭐 420만 원에 설계를 해달라 이런 거는 설계를 못해요. 설계는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가보면 이제 공장이 돼버리죠. 공장이. 그래서 어느 정도껏 바운더리 범위 내에서 하면은 설계자가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다가 중간 단계 설계가 되면 한번 가견적을 뽑아봐야 돼요. 이 정도로 했을 때 대략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랬더니 예상 건축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설계 내용을 조금 더 하향 수준으로 하고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최종 설계 도면이 나오면 이제 견적을 뽑아서
근데 막상 입찰을 해서 견적을 뽑으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항상 높게 나와요. 높게. 건설회사들이. 그럼 그걸 가지고 V를 합니다. V. 건축비 절감 방향을 입찰 시공회사 중에 한 2군데 정도 아니면 3군데 정도를 우선 협상자로 정해가지고 다시 한번 견적을 내는 거죠. 근데 그때는 두 번째 견적은 어떻게 내냐면 시공회사가 도면을 가지고 나름대로 건축비 절감을 해서 만든 견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재나 마감 수준이 조금 하향 수준이 되면서 뭐 5%를 절감할 수 있다. 뭐 3%, 뭐 6% 이렇게 절감을 해나가는 단계를 우리가 V 단계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설계자와 상의를 해서 건축비를 절감해 나가고 조정해 나가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단계가 정해지면 시공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설계 프로세스의 단계가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설계 단계는 설계자와 이런 단계별로 좀 협의를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건축비를 절감하는데, 건축비 절감은 마냥 건축비를 절감해서는 또 건물의 수준이 너무나 낮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절감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또 주제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